볼게요. 오늘 확률 마무리를 해봅시다. 오늘 남은 거는 뭐 몇 개 없는데 오늘 C단계 풀 게 좀 있어서 앞부분은 그냥 빠르게 나가고 C단계 풉시다. 볼게요. 유형 10번에 뭐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덧셈 정리 나오고 뭐 그러고 끝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PA라는 A라는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분의 A라는 경우의 수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일 수밖에 없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였고 당연히 음수가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P 공집합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다? 0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P A의 여집합은 뭐 1에서 PA를 빼는 거다 뭐 이 정도야 뭐 여러 번 했었죠. 그거에 대한 지금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고 뭐 당연히 P 전체 집합은 1일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덧셈 정리가 요거였죠. P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사실 집합에서 배웠던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니까 299번에 표본 공간을 S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이라고 할 때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PS, S는 표본 공간이고 표본 공간이라는 게 뭐니 얘들아? 응? 이씨 표본 공간이라는 게 뭐야? 여기 맨 앞에 보면 표본 공간이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 모든 결과의 집합. 그러니까 뭐야? 전체 집합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 그래서 S의 확률은 1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PS는 몇이고? 1이고 P 공집합은 0이다. 그래서 1 더하기 0은 1이다.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PA 합집합 B는 0과 1 사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 결국 얘도 확률이니까. 그 다음 얘는 1이야. 뭐가 PA 더하기 PB가 1보다 크거나 같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맞죠? 클 수도 있겠지만 작을 수도 있는 거야. 됐나요? 끝입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인 거고요. 뭐 성질은 간단하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11번 볼게요. 여기 앉아 여기. 유형 11번에 302번 보도록 합시다. 두 사건 A, B가 있다. PA가 0.7이고 PA 교집합 B가 0.2고 PA 합집합 B가 0.9일 때 B의 여집합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만약에 얘가 P가 아니라 N으로 나왔다면 너네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잖아. 맞죠? 그런데 확률은 결국에 전체 분의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결국 경우의 수랑 똑같이 푸시면 된다고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이 풀면 된다고. 봐봐. A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런데 A의 확률은 0.7이고 지금 교집합이 0.2니까 여긴 뭐가 되는 거야? 0.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집합이 0.9니까 3개 더했을 때 0.9니까 얘는 0.7이고 여긴 0.2 해서 끝나는 거지. 그럼 B의 여집합은 뭐야? B가 0.4니까 B의 여집합은 0.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쭉 봐주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애들도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네요. 넘어가는 걸로 하고 307번 너네 이런 거 기억나?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가 아니라 집합에서 NA가 30이고 NB가 20일 때 N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엇이냐 했던 거 기억나? 최대값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작은 집합을 큰 집합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최대값이 20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둘을 떼내놓은 거죠. 뭐야? 그러니까 서로 만들겠다는 거야. 서로 만들면 교집합이 0개겠지. 근데 만약에 전체 집합이 40개라고 치면 둘을 더하면 50개니까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뭐야? 최소한 몇 개는? 10개는 겹쳐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1학년 때.
그럼 걔를 확률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A의 확률은 3분의 2고 B의 확률이 5분의 2인데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니까 겹치는 게 컸으면 좋겠어. 그럼 써볼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의 확률은 3분의 2고요. B의 확률은 5분의 2다. 근데 교집합이 컸으면 좋겠대. 1학년 때 이제 나한테 안 배운 학생들은 다르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교집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바깥쪽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맞죠? 그 말은 내가 얘를 점점점 키우겠다는 거야. 최대값이라는 건. 그럼 내가 얘를 점점점 키우다 보면 결국에 이 바깥쪽이 0이 돼버릴 거라고요. 없어질 거라고. 얘가 0이 된다는 게 뭔 소리야? A가 있으면 B가 그 안에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교집합의 최대값은 작은 걸 큰 거 안에 집어넣는 거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몇일 거다? 5분의 2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두 번째로 그럼 얘를 점점점 내가 줄여. 교집합의 최소값이라는 건 교집합을 점점점 줄이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없어져 버리겠지. 맞죠? 교집합을 줄이다 보면 없어져 버릴 거야. 없어진다는 게 서로소가 된다. 배반 사건이 된다. 그럼 둘을 더하면 몇이니? 배반 사건이 된다는 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3분의 2와 5분의 1을 더하면 몇이야? 15분의 16 되는 거 맞아? 1을 넘어가 버리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최대값이 전체가 1일 거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은? 15분의 1은 겹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사실 이제 다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그럼 얘가 최대가 됐어. 교집합이 최대가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최소가 될 거고 얘도 최소가 될 거고 반대로 얘가 최소가 됐어. 그럼 얘는 최대가 될 거고 얘도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합집합은 교집합이 작아지면 합집합은 커지는 거고 교집합이 커지면 합집합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바깥쪽은 교집합이 커지면 합집합은 작아지지. 합집합이 작아진다는 건 이 바깥쪽은 커진다는 거죠. 결론, 교집합이 커지면 바깥쪽은 커져요. 반대로 교집합이 작아지면 그럼 바깥쪽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외우라고 했었으면 내가 천천히 얘기했겠지. 외우라는 게 아니야. 너네가 지금 알아둬야 되는 건 어떤 집합을 물어보든 간에 여기서 확률이니까 어떤 집합의 확률을 물어보든 간에 교집합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는. 알겠어? 교집합이 최대면 최소고 얘가 최대고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결국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이런 식으로 구하고 그때의 예값을 그냥 구해보면 돼. 알겠죠? 걔네들이 최대 최소일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떤 집합을 물어보든 간에 교집합을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12번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돼 있는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어차피 집합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풀었어.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 그걸 더하겠대. 근데 그 더하는 과정에서 우리 항상 뭐해? 겹치는 거 빼내잖아. 중복을 제외시키잖아. 마찬가지야. 그거 하는 거야 그냥 덧셈 정리가. 그래서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경우의 수에서 봤던 그대로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다.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에 적힌 B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을 때 주머니 A, B에서 임의로 각각 한 장씩 꺼낼 때 적힌 수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또는이잖아. 또는. 우리 경우의 수에서 또는 합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교집합이고. 맞죠?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에서 뽑았을 때 10 이상인 거, 즉 10인 것부터 11인 거, 12인 거 이렇게 세 개가 있겠지? 맞지? 12인 거는 최대값이니까 5와 7 해서 끝일 거고요. 한 가지 경우. 그 다음 11인 거는 5, 6, 4, 7 두 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 10인 거는 4, 6, 5, 5, 6, 4 그 다음 또 3, 7, 7, 3 이렇게
맞나요? 그럼 총 몇 가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경우일 거예요. 얘는 여덟 가지 경우야. 맞죠? 그 다음 5의 배수일 때는 5일 때, 10일 때 세겠지? 그럼 또 뭔가 나오겠지? 뭔가 나오겠죠? 그럼 그 둘을 더하는 과정에서 뭐가 겹쳐 지금? 10일 때가 겹치니까 10일 때는 한 번 빼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내 말은. 알겠죠?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집합의 연산 또는 경우의 수의 연산이라고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No. 그러면 312번 풀어보세요. 312번. 볼까요? 이거 그냥 뭐 발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돼 있는데 그냥 나열하는 거죠. 사실 그냥 6명 나열하는 거랑 다를 게 없지. 그래서 6명을 그냥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6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는 뭐 6팩일 거고 그 중에 뭐 있는 거야? A가 B보다 먼저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 그냥 A랑 B를 같은 거라고 보고 나열을 했었죠? 그치? 그래서 내가 A라고 보면 어떻게 하겠다? 6명을 배열하는데 중복이 2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 B 사이에 2명의 학생만이 있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A, B를 사이에 두고 2명을 집어넣을 거야. 맞지?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은 몇 명이고 4명이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은 3명이고 이 둘을 곱하겠죠. 그래 놓고 뭐로 보고? 얘를 하나로 보고 그럼 몇 명 남고 6명이니까 총 2명이 더 남고 여기다 그럼 몇을 곱하는 거야? 3팩을 곱하는 거지. 근데 그래 놓고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또는 2 이렇게 곱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만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얘와 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건 빼지 우리. 맞죠? 어차피 우리 얘와 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건 빼. 그럼 애초에 셀 때부터 겹치는 걸 안 세면 되잖아. 그게 뭐야? A가 B보다 앞에 있는 건 이미 셌어 여기서.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 A가 B 뒤에 있는 경우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빼면 된다고. A, B 사이에 뭔가 2개가 들어갈 건데 그냥 애초에 셀 때부터 B, A만 고정해놓고 2를 지워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얘가 뭐야? A가 B보다 뒤에 있으면서 A, B 사이에는 2명이 들어가는 경우인 거죠. 집합으로 표현해드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를 처음에 셌어. 첫 번째 사건을 셌잖아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셀 때 전체를 세도 되는데 전체를 세고 교집합을 빼도 되는데 어차피 그럴 바에 처음부터 얘를 세자는 거야. 얘만. A랑 안 겹치는 부분만 세자는 거예요. 그럼 A랑 안 겹친다는 게 뭐야? A가 B의 뒤에 있으면서 둘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주시면 4, 3, 12에 6이니까 72 이렇게 해놓고 6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맞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문제를 풀다가 그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숙제하다 보니까 내가 중간에 뭘 빼먹었거나 틀렸을 수도 있잖아. 알겠죠? 그러면 그냥 뭐 그게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시고 안 되겠으면 연락하세요. 알겠죠?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뭘 빼먹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뭘 놓치고 넘어가거나 계산 실수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숙제하는데 뭔가 그렇게 푸니까 안 풀려. 또 그렇게 풀었는데 답이 아니야. 그럼 이제 연락하세요. 연락하면 내가 다시 고쳐줄 테니 수정해줄 테니까. 그럼 유형 13번 313번에 소방관 4명과 경찰관 6명 중에 임의로 3명을 뽑았는데 3명의 직업이 같을 확률을 고르래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4명 중에 3명 고르고 6명 중에 3명 고르면 끝나는 거지. 그치? 왜? 겹칠 일은 없으니까. 그걸 뭐 이제 배반 사건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배반 사건이니까 뭐 뺄 필요 없다. 교집합을 뺄 필요 없다. 이러지 말고 우리 여태까지 경우에서 할 때 그냥 그렇게 풀었어요. 여태까지 풀었던 거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도 다 확률 문제들은 풀면 되는 거라. 317번 볼게요. 317번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6개의 공이 있다. 그 중에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을 A, 꺼내지 않은 4개의 곱을 B라고 했을 때
A,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우리 고비 짝수다. 고비 짝수다. 어떻게 푸는 거야? 짝수가 적어도 한 개는 있다 라는 소리죠. 맞지? 고비 짝수다라는 건 맞죠? 그러면 A, B가 모두 짝수래. 그러니까 내가 꺼낸 두 수의 곱이 있고 꺼내지 않은 네 개의 곱이 있는데 그쪽에 전부 다 짝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린 거야. 맞나요? 그러면 내가 두 개 꺼낸 것 중에도 짝수가 있고 안 꺼낸 것 중에도 짝수가 있어. 그럼 그 경우가 뭘까? 개수를 세보면 꺼낸 두 개가 전부 다 짝수. 노란색으로 쓰면 아마 안 보일 거라. 꺼낸 두 개가 다 짝수 해라고 해도 어차피 한 개가 남죠. 짝수는 지금 세 개니까 총. 또 내가 꺼낸 것 중에 하나가 짝수, 여기 두 개 있는 경우를 세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반대를 생각하면 뭐인 경우야? 여기서 홀수만 나왔고 짝수 세 개가 여기 다 남아있는 거지. 이 경우가 세 개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뭐야? 얘는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구나.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사건은 어떻게 구해? 여사건. 어차피 내가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게 전체니까 6C2에서 빼겠다. 6C2에서 빼겠다. 뭐를? 홀수만 2개 고른 경우를. 근데 홀수가 3개니까 뭐야? 3C2를 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전체인 6C2로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유형 14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하면 개학이죠. 개학이 더 좋지 않아? 학원 그만 와도 돼서? 난 너무 행복해. 장난이고. 다다음 주 하면 이제 개학이죠. 근데 개학하면 3월 되면 너네는 그대로 이제 주 2회 수업이 유지가 되는 거고 화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쟤네들 그러니까 미적이랑 확통을 같이 하는 애들은 이제 빠질 거고 하루만 할 거고 하루는 이제 특강이니까 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주 2회 수업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지는 고민 중이고 일단 확정이 된 건 확통 자이스토리 있죠. 그러니까 일단 모의고사 문제는 풀어봐야 돼서 자이스토리는 풀 건데 그건 이제 할 건데 고민 중인 게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다른 선생님들한테 뭘 하면 좋겠냐 아니면 뭘 하실 생각이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생들이 자이로만 수업을 하면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개념 원리도 했고 RPM도 했고 센도 했는데 자이가 그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은 있거든. 내 안에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자이스토리에도 어려운 문제만 푸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최고 난도 문제들 있지. 완전 킬러 문제들.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 중에 그 중에서도 과한 것들이 있어. 할 만한 것들이 있고. 그런 걸 만약에 제외시키고 한다고 치면 그 자이스토리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최고 난도 문제가 있어요. 최고 난도 문제가. 마지막에 5문제인가 6문제인가 있어. 단어마다. 그걸 빼고 풀면 그 앞에까지 풀만 하거든. 그래서 그걸 빼고 풀면 풀만 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 좀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주 2회니까 하루는 얘를 하고 뭐 하루는 딴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할까 또 고민 중인데 이 다른 걸 뭐 할지가 지금 후보가 다양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만약에 너네가 자의를 했어. 근데 자의를 너무 잘해. 그럴 수 있잖아. 그럴 경우가 없진 않을 거잖아. 너무 잘해. 왜?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난 너네를 믿을게. 잘해. 그럼 내가 만든 자체 교재가 있어. 근데 자체 교재가 10개년치 모의고사로 만든 거예요. 자의보다 좀 어려워. 자의에는 빠진 문제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는 빠진 문제가 거의 없어.
교육과정에서 빠진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다 뺐어. 그러니까 3점 중에 어려운 것부터 킬러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어. 심계전치가. 그 정도라 보면 돼. 그리고 문제 수가 한 200문제 정도 돼. 조건부 확률까지. 조건부 확률 전까지. 확률까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한 200문제 정도 돼.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확동자를 너무 잘해. 잘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얘를 할 거고. 근데 확동자를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뭐 할 거냐면 매주 하나씩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기출이죠. 매주 하나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왔어. 오면 어차피 지금 3시부터 6시까지 내가 다 하잖아. 그럼 어차피 수업이랑 클리닉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내가 다 하는데 뭐. 3시간 동안 내가 다 하는데 뭐. 그래서 3시에 와서 시험 하나 보고 50분 걸리겠죠, 그러면? 학교 시험이니까 50분 딱 걸리겠지? 50분으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 10분 동안 채점하고 본인 틀린 거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치고 하면 딱 3시간 정도 되거든, 보통. 그게 딱 3시간 스케줄이거든. 그렇게 하고 숙제는 내가 따로 주고 문제 풀어올 거. 아니면은 뭐 이제 자기스토리 숙제를 주고. 자기스토리 그렇게 할까? 하여튼 이게 이런저런 고민 중이에요. 너네가 이제 하는 거를 좀 보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좀 내가 좀 고민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 그 두 선생님이 걱정을 표하셔가지고. 왜냐면 지금 나한테 2학년까지 배웠던 학생들도 있고 안 배웠던 학생들도 있으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내가 본 세월보다 선생님들이 본 세월이 더 많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런저런 거 물어보거든. 그러면은 얘는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얘는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막 섞여 있어. 밤마다 섞여 있어. 그래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이제 너네만 딱 주 이틀로 수업을 하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자기만 하면 돼. 자기만 하면서 이제 못하는 애들은 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애들은 따로 하루 부르지 뭐. 와라, 와서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추가 자료를 주든가. 걔네들은 그러면 되는데 너네는 어차피 주 이틀을 오니까. 무튼 이런저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확정되는 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쎄는 조건부 확률까지 할 생각이야. 조건부 확률까지. 알겠죠? 조건부 확률까지 할 생각이고 아무리 중간고사를 많이 나가봤자 조건부 확률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니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고 쌩 끝나면 바로 이제 자이스토리나 아까 얘기했던 것들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하나 볼 거고요.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가 아니지 화요일날 기출문제 하나 볼 거고 아무튼 봅시다. 유형 14번 유형 14번에 318번 보시면 두 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을 구하여라. 얘도 적어도가 또 나와 있죠. 적어도가 나오면 일단 여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실 건데 보시면 불량품이 2개고 포함된 9개고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니까 반대는 불량품이 없는 경우겠지. 그게 훨씬 더 구하기가 쉽죠. 없는 경우가. 그래서 전체에서 없는 경우 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간단한 거니까 계산하셔서 그냥 전체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아니니까. 뭐 321번도 뭐 어렵진 않네요. 보시면 유형 15번 여사건의 확률에서 아닌 뭐 이상, 이하 근데 이거 다 얘기했던 거야. 부정형, 부등식 표현 나오면 여사건일 확률이 높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다.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50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생각해야 된다고. 450 이하가 많을까 이상이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다? 450보다 큰 게 많을 거라고. 맞죠? 그럼 450보다 큰 경우는 뭐가 있어? 4, 5로 시작하는 애들 이렇게. 맞죠? 또 5로 시작하는 애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니까. 그럼 계산해 보시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여긴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5를 이미 썼으니까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3가지, 얘는 12가지 더해서 총 15가지가 되는 거죠. 맞지? 그거를 전체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지금 근데 내가 뭐 간단한 문제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안 풀리면 질문하세요. 알겠지? 질문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왜 안 와? 금요일날 왜 안 오는 거야? 금요일날 안 오면 수특을 알아서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나는. 그치? 수특을 알아서 풀 거라 금요일날 안 오는 거죠, 다들. 그치? 그런 거지? 그거나. 그치? 수특을 알아서 풀 거죠? 내가 따로 체크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알아서 풀 거죠? 일단은 수특 답지는 저번 금요일날 1단원까지 다 만들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는 금요일날 2단원 다 만들어서 단톡방에다가는 올려드릴게요, 답지를. 알겠죠? 근데 뭐 개념 문제들은 너무 쉬워서 연습 문제들만 만들어 놨어요. 연습 문제들만.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수특은 그래도 워낙 답지가 괜찮게 나와서 되게 신경 써서 만드는 책이라 쭉 봤을 때 뭐 답지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만들어 드렸으니까 조금 다른 풀이도 있고 뭐 같은 풀이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일단 만들었으니까 2단원까지 다 만들어지면 다음 주 금요일날 올려드릴게요. 2단원까지는. 그 다음에 3단원은 기말고사 때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326번 보시면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할 때 택한 수가 6과 서로소일 확률을 구하여라. 6과 서로소라는 건 뭐와 뭐가 겹치면 안 되는 거야? 2와 3이 겹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전체 30가지 중에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 6의 배수는 다시 더해 주셔야겠죠? 그치? 두 번 뺐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끝인 거예요, 그러면. 맞죠? 맞죠? 이렇게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한 개념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셔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333번을 못 풀었죠? 시간이 없어서. 맞지? 시간이 없어서 333번을 못 풀었으니까 오늘 풀어야 되는 게 총 12문제네요. 12문제니까 차근차근 쭉 풀어봅시다. 333, 4, 5 한번 풀어보세요. 333, 4, 5. 봅시다. 333번부터. 333번에 243분의 32가 나오신 분들은 틀린 거예요. 알겠죠? 보시면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틀릴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보시면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모두 사용하여라고 돼 있죠. 243분의 32가 어떻게 나온 거야? 3의 6제곱분에 3 곱하기 2의 5제곱 해가지고 나온 거지. 그치?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 거야? 당연히 그 안에는 두 가지 색만 칠한 경우, 한 가지 색만 칠한 경우가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빼주셔야 돼요. 다시 보면 전체 가지수는 3의 6제곱일 거야. 맞죠? 전체의 가지수는. 그런데 거기서 빼겠다 뭐를? 두 가지 색깔로 칠한 거. 두 가지 색깔로 칠한 건 뭐야? 세 가지 색깔 중에 일단 두 가지 색깔을 고르고 그 다음 걔네들 가지고 칠하는 거니까 2의 6제곱이겠죠. 근데 또 2의 6제곱 안에는 뭐?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한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빼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랐어. 빨강, 파랑을 골랐어. 그럼 이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6개의 영역에 칠하는 건 2의 6제곱이야. 근데 그 2의 6제곱 안에는 빨강으로만 칠한 거, 파랑으로만 칠한 거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제외시켜줘야 된다. 우린 지금 두 가지 색깔 보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한 가지 색깔로 칠하는 건 몇 가지 경우야? 세 가지 경우인 거죠. 빨강으로 칠하는 거, 노랑으로 칠하는 거, 파랑으로 칠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전체 분해. 우린 뭐 하겠다?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겠다. 그게 뭐라고? 너네가 한 거 3 곱하기 2의 5제곱까지는 하셨을 거고 거기서 빼야 된다고 뭐를? 이 중에서도 두 가지 색깔로 칠한 거. 한 가지 색깔로 칠하는 건 없어. 얘는 한 가지 색깔로 칠한다는 건 다 똑같은 걸로 칠한다는 거니까 없어. 그럼 두 가지 색깔로 칠하는 거 뭐 있어? 일단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고 그 두 가지 색깔로 내가 칠해볼게. 여기는 아무거나 칠해도 되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 가지죠. 맞죠? 그래서 두 가지 한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하면 빨강, 파랑으로 내가 여기를 다 칠할 거야. 그럼 뭐야? 빨파 아니면 팥빨 밖에 없잖아.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그래서 3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분의 예를 하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그걸 놓치신 분들이 답이 243분의 32가 나오셨을 거예요. 334번. 334번도 보시면
집합 A가 있고 B가 있다. A가 1, 2, 3, 4고 B가 1, 2, 3이다. 그랬을 때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다음을 성립할 확률을 골라라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보시면 일단 전체는 3의 4제곱일 거야. 맞지? 전체는. 어차피 다 똑같이 갈 거니까. 전체는 3의 4제곱이니까 전체는 무시하고. 근데 그 중에 일단 첫 번째로 F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구해보시면 1, 2, 3, 4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쏘겠죠. 그런데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쏴야 된다는 건 이렇게 쏴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1이 쏠 수 있는 건 몇 개야? 2개야. 괜찮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아무렇게나 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그러니까 앞에 거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가 바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뒤에 게 문제지. 뒤에 게 문제야. 보면 치역은 B다 라고 돼 있으니까 치역이 B라는 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고 남는 Y값이 없다는 소린 거죠. 근데 잘 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1, 2, 3, 4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쏠 건데 일단 뭐 하겠어? 치역이 B인 거, 즉 남는 Y값이 없는 거 쭉 세겠죠. 그 다음 뭐 한다고? 겹치는 거 뺀다고. 맞지? 맞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럴 바에 어차피 우리가 F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셌고 그럼 우린 얘를 세는 과정에서 뭐만 세자? 쟤가 아닌 걸 세자고. 그러면 중복된 거 뺄 필요도 없잖아. 한 번에. 뭔 소리야? F1이 2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거. 그럼 F1이 뭐인 거? 1인 거.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찾을 건 뭐야? F1은 1로 고정시켜 놓고 얘네들이 치역이 1, 2, 3이 되도록 화살표를 쏘는 거를 고르자고. 그러면 쟤와 겹치는 건 없을 거니까. 맞니? 괜찮아? 이해가? 겹치는 거 어차피 뺄 바에는 이렇게 해놓고 안 겹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세자고요. 그러면 치역이 A, B, C이려면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니? 공역과 치역이 같다. 여태까지 계속 어떻게 풀었어? 다 여사건으로 풀었어요. 맞죠? 맞지? 그럼 여사건으로 풀어볼게. 2, 3, 4가 1, 2, 3으로 화살표를 쏘면 되는 거니까 3의 세제곱이야, 전체는. 맞지? 그럼 3의 세제곱에서 뺄 거야. 뭐를? 치역이 2개인 것과 치역이 1개인 거를. 맞지? 근데 치역이 1개인 것부터 생각해보자. 어차피 1이 1로 같지? 그치? 그럼 치역이 1개이려면 뭐 해야 돼? 얘네들이 전부 다 1로 몰리는 거 말고는 없죠. 치역이 1개인 경우는. 괜찮아? 그러니까 한 가지야. 그럼 또 빼는 거야, 여기서. 뭐를 빼는 거야? 치역이 2개인 경우를. 치역이 2개라는 게 뭔 소리야? 1, 2 아니면 1, 3 두 가지밖에 없어. 1은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그럼 뭐야? 2, C, 1. 2개 중에 1개를 골라. 그럼 내가 1, 2로 갈 거야. 치역을 1,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 2, 3, 4가 어디로 가? 1, 2로 가. 그럼 몇 제곱? 2의 세제곱이 되겠지. 근데 또 똑같아. 2의 세제곱 안에 뭐가 있을 거야? 1로 몰리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맞지? 2로 몰리는 경우는 생각 안 해도 돼. 알지? 얘랑 겹치는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1로 몰리는 경우만 빼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얘 계산하고 쟤 계산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없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얘를 직접 셀 수도 있어요. 개수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치역이 3개이려면 결국 2, 3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 맞지? 2, 3을 골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3개를 고를 거거든. 2, 3, 4가 어디로 갈 거니까 총 3개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 3개로 가는 종류가 1, 2, 3으로 가도 되죠. 맞지? 그러니까 2, 3, 4가 1 하나, 2 하나, 3 하나 가겠다 이 소리야. 이렇게 가면 치역이 3개가 다 되겠지? 또 2, 2, 3도 되지. 그래도 치역 1은 이미 고른 거니까 치역이 3개가 되죠. 또 3, 3, 2도 되지. 2, 3, 3이라고 쓸까요? 순서대로. 맞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3, 4가 1, 2, 3으로 가는 경우, 2, 3, 4가 2, 2, 3으로 가는 경우, 2, 3, 4가 2, 3, 3으로 가는 경우 해서 더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사건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여사건으로 안 풀어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지? 얘는 지금 개수가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확실하게 얘가 뭐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덧셈 정리하는 와중에 교집합을 빼기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335번에 1부터 6까지의 번호가 하나씩 적힌 전구가 쭉 있는데 그 6개의 전구 중에 2개는 불이 켜져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 6개 중에 2개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순간 틀려. 너네 경우의 수에서 예전에 들어봤을 건데 특정 두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 특정 두 사람.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6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야. 근데 그 6명에 뭐 영희와 철수가 있어. 영희와 철수가 있어. 근데 내가 얘를 뽑을 건데 영희와 철수는 무조건 포함해서 뽑을 거야. 이런 문제 본 적이 있지? 그럼 어떻게 해? 얘네들 넣어놓고 시작을 하죠. 근데 너네 이거 할 때 6명 중에 그럼 영희가 누구고 철수가 누군지 골라? 아니잖아. 정해져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그럼 쟤도 1부터 6까지의 번호가 각각 적힌 6개의 전구가 있는데 2개는 불이 켜져 있다. 근데 그 2개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 2개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번호가 켜져 있는지 고르는 게 아니야. 알겠죠? 문제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특정 번호 어떤 게 켜져 있는 거야, 이미 켜져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지? 우리가 뭘 켜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냥 임의로 1번, 3번이 켜져 있다라고 볼게요. 지금 다시 1, 2, 3, 4, 5, 6이 있는데 1번, 3번이 켜져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 그래 놓고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켜는 거래. 근데 내가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켜져 있는 전구가 그대로 2개래. 이게 뭔 소리야? 어떤 경우가 있겠어? 첫 번째 경우 뭐가 있겠어? 똑같은 거 2개? 뭐 그것도 상관없고 뭐 똑같은 거 2개를 해볼까요? 뭐 같은 번호? 2번? 1이 2번 나오든 2가 2번 나오든 어떤 번호가 2번 나오든 왔다 갔다니까 그대로겠지. 그치? 그럼 몇의 확률이야? 36분의 6의 확률이죠. 주사위 2번 던져 똑같은 확률이. 맞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다른 번호겠지? 다른 번호 2번이 나왔을 때 그대로여야 돼. 그럼 뭐가 있을까? 다른 번호 2개가 나왔는데 그대로야. 그럼 뭐야? 첫 번째로 켜져 있는 걸 끄고, 맞지? 켜져 있는 걸 끄고 꺼져 있는 걸 켜면 2개잖아. 반대로 꺼져 있는 걸 켜고 켜져 있는 걸 끄면 되잖아. 이해가? 그러면 내가 켜져 있는 걸 끌 거야. 그럼 몇의 확률? 6분의 2의 확률. 맞나요? 그럼 내가 1을 껐어. 그 다음 꺼져 있는 걸 킬 거야. 그럼 6분의 몇의 확률? 6분의 몇의 확률, 얘들아? 여기에다가 6분의 5의 확률이라고 쓰는 순간 틀리는 거야, 그러면. 왜? 같은 번호는 이미 여기서 했잖아. 맞지? 근데 봐봐. 내가 처음에 1을 껐어. 그 다음에 1을 다시 켜. 이게 얘 아니야? 그럼 우린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6분의 4의 확률이라고 보셔야죠. 근데 그 경우가 뭐가 있을 거야? 키고 끄는 거랑 끄고 키는 게 있을 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위아래 이제 더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같은 번호가 2번 나오면 되는 거고, 다른 번호가 2번 나왔을 때는 이제 번갈아서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고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넘어가셔서 336번, 7번, 8번 풀어보시겠어요? 336번, 7번,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336번 봅시다. 336번에 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ABC다. 다음 조건을 구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가에서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다라는 건 세 개 다 홀수거나 짝수 두 개의 홀수 하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 나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3의 배수다 라고 돼 있는데, 보면 너네 항상 계속 얘기하는 건데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2의 배수다 라고 생각을 해봐. 즉 짝수다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또는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풀어? 전체에서 홀수가 있는 경우를 빼지. 마찬가지야.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3의 배수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돼? 3의 배수가 아닌 걸 세버리면 된다고.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게 뭐야? 3, 6, 9를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얘에 대한 여사건으로 보면. 그래서 전체에서 3, 6, 9가 없는 경우를 빼시면 되죠. 그럼 이 둘을 합쳐서 볼게. 합쳐서는 어떻게 볼까? 우린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면서 얘가 3의 배수인 걸 찾고 싶어. 맞지? 그래서 만약에 여사건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인 경우를 다 구해. 그 다음 뭘 빼? 그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것들 싹 골라내는 거야. 이해됐어?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얘부터 하면 전체에서 3의 배수를 싹 뺀 거,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싹 뺀 거를 구해. 그 다음 그 중에 홀수인 걸 찾는 거야. 순서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게 그런 방법이었고, 근데 그럼 일단 얘부터 한번 봐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야. 그럼 첫 번째 홀수가 3개 있는 경우 있겠지? 그치? 그러면 1, 3, 5, 7, 9 중에, 즉 9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야? 3개를 골랐어 일단. 맞죠? 그 3개를 고르고 동시에 꺼낸 거니까 3개를 고르고 하는 거죠. 3개를 골랐어. 근데 그 중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 있을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9C3에서 빼겠다고. 뭐를?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그게 뭐야? 이 중에 3개를 골랐는데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니야. 그 말은 3과 9가 없다 이 소리라고. 3의 배수가 없다 이 소리라고.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홀수 1개에 짝수 2개일 수가 있어. 그러면 짝수 2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니까 짝수 2개는 고르면 지금 짝수가 4개겠죠?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홀수는 3개, 홀수는 5개 중에 1개를 골라. 그래서 빼도 돼. 근데 생각을 해봐. 봐봐. 이렇게 했어. 근데 봐봐. 우리 3의 배수가 아닌 걸 빼겠다고. 그럼 요 중에 뭘 빼? 홀수가 3 또는 9인 경우랑 짝수가 6인 경우. 6이? 맞죠? 얘가 3 또는 9인 경우와 얘가 6인 경우가 3의 배수인 거지. 그걸 세는 게 낫겠어? 아니면 여기서 요 홀수가 3과 9가 아닌 경우, 짝수가 6이 아닌 경우를 빼는 게 낫겠어?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전체야. 이 전체는 뭐야? 얘가 홀수인 경우야. 그래서 이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빼는 게 낫겠냐고, 아니면 직접 세는 게 낫겠냐고. 삼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빼는 게 낫겠죠. 전체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전체가 얘야. 근데 거기서 뺄 거야. 뭐를?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즉 3, 9, 6이 다 없는 경우. 그게 뭐야? 홀수가 5개인데 3, 9가 없으니까 3개 중에 1개를 뽑고, 짝수가 4개인데 6이 없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고를 빼는 거죠. 다시 이게 조건이 2개다 보니까 말이 조금 복잡해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봐봐. 첫 번째 경우 가를 가지고 지금 2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야. 가에서
홀수 3개인 경우와 홀수 1개, 짝수 2개인 경우로 케이스 분류를 했어. 그걸 해놓은 상태로 그 중에 우리는 3의 배수의 개수를 찾고 싶은데 곱했을 때 3의 배수라는 건 요 셋 중에 하나는 3의 배수여야 된다 이 소리야. 근데 그걸 세기가 귀찮으니까 여사건으로 요 셋 다 3의 배수가 아닌 걸 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홀수는 총 5개인데 얘를 잘못 썼구나. 5개인데 그 5개 중에 3개를 내가 고를 거야. 근데 그 중에 3의 배수가 없는 경우를 보고 싶은 거니까 1, 5, 7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라는 거고, 두 번째에선 홀수 1개, 짝수 2개를 고를 거야. 홀수가 5개니까 5C1 곱하기 4C를 하는 건데 거기서 뺄 거야. 뭐를? 3의 배수가 없는 경우를. 그럼 홀수는 5개 중에 3의 배수 지우면 3개가 남는 거고, 짝수는 1, 2, 4, 6, 8 4개 중에 6을 빼면 3개가 남고 그 중에 2개를 고를 거고 를 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곱했을 때 뭐의 배수가 된다라는 건 보통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337번에 여기 쭉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우리가 개념 원리에서도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보면 여기 일행 일렬 이렇게 적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이 아니야 얘들아. 각각의 자리에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 일행 1열 자리, 일행 2열 자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 행과 열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이 아니야. 얘는 돌아가는 애가 아니야. 각각의 자리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구해라? 남자 4명, 여자 4명을 앉힐 건데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된다. 이거 뭐 하면 돼? 남학생들이 전부 다 떨어져 있을 확률 구하면 되죠? 그럼 뭐밖에 없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개 고르고, 만약에 내가 남학생들을 여기 앉힐 거야. 그럼 뭐야? 4팩. 그 남은 4자리에 여학생들 4팩 앉히겠죠. 끝이에요. 그 전체는 뭐야? 원순열 어차피 아닐 거니까 8팩에서 빼시면 돼요. 얘는 쉽죠? 가운데가 있으니까 넘어갈 거고. 338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봐봐. 338번에 세집합 XYZ가 있는데 일단 F라는 함수는 1대1 함수고요. F라는 함수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몇 개야? X에서 Y로 화살표를 쏘는데 1대1 함수야. 그럼 몇 개? 1이 쏠 수 있는 거 3개, 2가 쏠 수 있는 거 2개니까 6개야. 안 보이지? 6개야 F는. 또 G는 뭐야? 치역이 Z인 Y에서 Z로의 함수래. 치역이 Z라는 건 남는 Y값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세볼게요. 1, 2, 3에서 0, 1로 화살표를 쏠 건데 치역이 Z여야 되는데 그럼 몇 개일까를 세보면 결국 각각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 2개씩이지? 맞지? 2개씩이니까 전체 몇 개? 2의 세제곱개일 건데 그 중에 몇 개를 빼면 돼? 2개를 빼면 돼. 그게 뭐야? 0으로 몰리는 경우와 1로 몰리는 경우잖아. 그쵸?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니까 결국. 그럼 얘는 뭐다? 6개다. 그래서 G도 6개구나. 그럼 전체 가지수는 36개겠구나. 36개겠구나. 괜찮아. 6 곱하기 6이니까. 그 중에 뭘 찾아라? G 합성 F를 할 건데, 그러니까 F 먼저 하고 그 다음 G를 할 건데 합성함수의 치역이 Z일 확률을 구하래. 합성함수의 치역이. 그럼 잘 봐.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2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쏘고 그 다음 그 1, 2, 3에서 다시 0, 1로 화살표를 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를 F, 얘를 G라고 할 건데 F는 무슨 함수라고? 1대1 함수라고. 맞지? 1대1 함수라고. 그러면 F가 어딘가로 갈 거야. 맞지? F가 어디로 보낼까? 1을 어디로 보낼까? 몇 가지겠어? F가 보낼 수 있는 거. 1이 보낼 수 있는 거 3가지. 2가 보낼 수 있는 거 2가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아? 1이 어딘가로 갈까? 뭐 2로 갔다고 쳐볼게. 그 다음 또 뭐 2가 3으로 갔다고 쳐볼게. 맞지? 그럼 얘가 요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 얘가 요렇게 연결이 되든 얘가 바뀌어서 연결이 되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겹치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1이 되는 거잖아. 맞아? 합성함수 기억나?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봐야 돼.
여기 1대1 함수는 6개로 됐어. 6개에서 연결이 됐어. 연결이 됐는데 걔네들이 하나로 몰리면 안 된다고. 맞죠? 맞지?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0, 1로 가거나 아니 바뀌어서 1, 0으로 가거나 몇 가지 경우밖에 없다? 2가지 경우밖에 없다. 얘가 2가지다. 2가지다. 그래서 6 곱하기 2에서 36분의 12가 답이구나 라고 하면 틀리는 거라고 이제. 내가 이제 전에 함수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봐봐. 아 그럼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하면 끝이네. 그래서 6 곱하기 2에서 36분의 12, 3분의 1이 답이네 하면 틀린다고. 왜? 왜? 우리 이제 함수 보고 있는 거잖아. 얘 쐈어 안 쐈어 화살표? 안 쐈지. 그게 함수야?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 경우에 1은 어디로 써야 돼? 이 경우에 1은 어디로 써야 돼? 상관없죠. 그러니까 1이 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야? 2개니까 얘까지 곱해줘야 돼. 그래서 답이 3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얘를 빼먹는다고 많은 학생들이. 특히 함수 문제에서 조건이 없는 애들은 곱해줘야 돼. 알지? 수특을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특에서도 함수 문제 많이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 있어. 조건이 없는 게 섞여 있는 애들이 있다고. 조건이 없다는 건 셋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걔네들이 어딘가로 쏠지도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쏴도 되는 거고.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339번, 40번, 41번.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좀만 정신 차리자. 339번, 40번, 41번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세 문제 풀고 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봅시다. 먼저 339번부터 볼게요. 339번에 뭐 방정식 x 플러스 y가 80이고 쟤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의미 아닌 정수 xy라고 돼 있고 x 플러스 y가 80이라는 건 x를 내가 뭔가 정하면 y는 저절로 정해지는 거야.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체 가지수는 81개? 0부터 80까지니까 x가. 그치? x가 전체 지금 0부터 80까지니까 총 81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럼 y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81분의 쟤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x 곱하기 y가 1500보다 크거나 같다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는 너네 아셔야 돼요. x 더하기 y가 80이야. 그러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몇이야? 최대값은 1600, 즉 같을 때죠. 왜? 산술기하 때문에. 합을 가지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겠다가 산술기하고 산술기하는 그 최대값이 언제 성립해? x, y가 같을 때 성립해.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80이고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x, y는 160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우리는 그 중에 150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을 거야. 그래서 원래 정석 방법은 y는 80-x로 바꾸시고 그 80-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정확히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어차피 1500은 30, 50 아니면 50, 30이잖아. 곱이. 그리고 최대값은 40, 40인 거고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40, 40부터 출발을 해서 41, 39 42, 38 이런 식으로 점점점 멀어지겠죠. 두 개가. 그럼 이 두 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곱은 어떻게 될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곱은 작아지는 거야. 점점점. 같을 때가 최대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40부터 출발해서 x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30 또는 5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x가 어디서부터? 30에서 50 사이다가 나와요. 그래서 몇 개가 나와? 21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81분의 21이 답인 거야.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2차 부등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수분해 될 거니까 2차 부등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x가 30과 50 사이다가 나와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340번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개의 상자가 있다. 그 중에서 내가 1이 적힌 구슬 4개와 0이 적힌 구슬 2개를 임의로 한 개씩 집어넣을 건데 그때 n이 적힌 상자와 n 플러스 1이 적힌 상자에 넣은 구슬에 적힌 곱을 an이라고 할 거고 a1 더하기 2 더하기 3이 1이다 라고 돼 있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얘가 a1인 거고 a2인 거고 a3인 거고 a4인 거고 a5인 거예요. 맞나요? 이 둘을 곱했을 때가 A1, 2, 3, 4 온 거야. 그러면 우린 지금 넣은 숫자는 1과 0밖에 없거든. 그럼 1과 0으로 만들 수 있는 곱은 뭐와 뭐밖에 없어? 당연히 1과 0밖에 없죠. 인접한 두 개를 곱했대. 근데 그게 1이래. 그럼 뭔 소리야? 둘 다 1이다 이 소리고 둘을 곱했는데 0이래. 그러면 둘 중 하나가 0이다 이 소리죠. 맞니?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1이라는 건 셋 중 하나는 1일 거고 나머지 두 개는 0이어야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 A1은 1이고 A2, 3은 0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한번 해보자. A1이라는 건 1과 2를 곱한 거지. 맞죠? 그러면 곱했을 때 1이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둘 다 1이 들어가야 이렇게 곱했을 때 1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곱했을 땐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럼 얘가 뭐야? 0이겠죠? 맞니? 이렇게 곱하면 0일 거야. 근데 그 다음 것도 뭐여야 돼? A3도 0이어야 되지. 맞아? A3도 0이어야 돼. 근데 어차피 얘가 0인 순간 뒤에가 뭐가 와도 0이겠죠. 맞니? 그러니까 여긴 뭐든 와도 상관없지. 맞죠? 그리고 5번과 6번은 지금 조건이 없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와도 되지. 즉, 이 경우에 4번, 5번, 6번은 아무거나 와도 돼요. 근데 우리 남는 게 뭐야? 1, 1, 0 썼으니까 1, 1, 0 남아요. 그럼 1, 1, 0을 4, 5, 6에 집어넣는 거니까 몇 가지? 총 3가지가 만들어지겠죠. 3가지. 110, 101, 01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뭐인 경우? A2가 1인 경우를 볼게. 나머지는 0이겠죠? 그럼 A2가 1이라는 건 2 곱하기 3.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곱했을 때 1이라는 거야. 그러면 1이겠네 이번엔. 맞나요? 두 번째, 세 번째가 1일 거고 요렇게 곱했을 때 그래서 1이고 요렇게 곱했을 땐 0이어야 되잖아. 그 맨 앞에가 뭐일 거야? 0이겠지? 그 다음 이 뒤에도 0이겠죠? 그럼 뭐밖에 안 남아? 1밖에 안 남아. 그래서 얘는 한 가지예요. 맞니? 그럼 세 번째. 이런 식으로 A3이 1인 경우 해보시면 A3이 1이려면 얘가 1이어야 되고 이렇게가 1이고 그 앞에 0이어야 되고 0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앞에도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인 순간 상관없죠? 그 뭐야? 여기가 상관없는데 결국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3가지. 그래서 전체 7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가지를 1, 4개, 2, 4개를 배열하는 경우 즉 6팩 나누기 4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 341번에 쭉 뭐라 쭉 나와 있고 문제 읽어보셨을 거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정수인해를 갖겠대. 근데 저 2차 방정식이 지금 뭐가 되니?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뭐야? 2, 3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얘는 x값이 뭐가 나와? x는 2분의 a 또는 3분의 a가 나오고 얘가 뭐가 되도록 해라? 정수가 되도록 해라 라는 건 a가 2와 3의 배수다 이 소리죠. 그치? 2와 3이 없어진다, 약분된다 이 소리니까 그러니까 a가 뭐인 거야? 6, 12, 18? 셋 중에 하나인 거야? 맞죠? 끝이에요 그러면. 그럼 20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나 뭐 틀렸니? 맞죠? 맞죠? 얘가 정수가 되려면? 둘 다 정수가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정수여도 되는 거구나. 정수가 2개가 아니라 정수인해를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구나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그래서 2의 배수면 10개, 3의 배수면 뭐 6개. 그 다음 거기서 겹치는 거 6의 배수 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끝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봅시다. 342, 3, 4는 바로 볼게요.
34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집합 xy가 있고 그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돼 있거든.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다를 여태까지는 여사건으로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보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 뭔 소리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데 보면 얘가 원소가 5개지. 그치? 그럼 공역이 5개야. 그럼 그 중에 우리 만약에 여사건으로 푼다라고 치면 어떻게 풀어? 치역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다 빼야 돼. 4개일 때까지 다 빼야 돼. 그럼 너무 많아지잖아. 그럼 얘는 한번 보자. 봐봐. 얘는 여사건으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x1, x2 해서 x3, x4, x5, x6이라는 애가 있고 얘네들이 1, 2, 4, 5, 10으로 화살표를 쏠 거야. 쏠 거야.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얘네 5개가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겠지. 맞죠? 그러면 1부터 6까지가 쏠면 화살표를 쏘면 뭐 중복을 하든 안 하든 총 몇 개를 고를 수밖에 없어. 6개를 고를 수밖에 없지. 맞니? 중복이든 아니든 중복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6개를 고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6개 안에 1, 2, 4, 5, 10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6개 안에 중복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뭔 소린지? 뭔 소린지 이해가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세면 몇 개일까? 그렇게 세면 어떻게 세면 돼? 어차피 다시 1, 2, 4, 5, 10을 하나씩은 다 선택을 할 거고 근데 우린 6개를 고르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추가로 몇 개 더? 하나 더 고를 건데 그 하나가 뭘 고르든 중복일 거잖아. 맞죠? 그럼 내가 그 5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추가로. 일단 그거 세자겠지? 뭐가 겹칠지, 뭐가 중복일지 세야겠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을 골랐다고 쳐볼게. 10이 중복이야. 그러면 x1부터 x6까지는 1, 2, 4, 5, 10, 10으로 배열하는 거야. 화살표를 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돼? 6팩 나누기 2팩 괜찮아? 이 6개를 이 6개와 매칭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6팩이잖아.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겹치는 게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 곱하기 얘가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야. 이해됐어? 이해됐니? 이렇게까지 직접 셀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직접 세는 경우는 요 원소의 개수와 요 원소의 개수가 지금 1개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어차피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 경우에는 이렇게 푸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왜? 여사건으로 풀기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전체고 이게 전체고 이게 전체야 얘들아. 아직 우리 안 끝났어. 이것도 어려운데 이게 전체야. 두 번째 봐봐. 그 중에 fx135와 2, 4, 6을 곱했을 때가 같을 확률을 구하래. 같을 확률을 구하래. 우리 지금 요만큼의 함수가 있어. 요만큼의 함수가. 근데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곱했는데 똑같아야 된대, 값이. 그럼 일단 요 6개 중에 1, 2, 3, 1, 2, 4, 5, 10은 무조건 하나씩은 들어가겠지. 그럼 내가 임의로 그냥 고르는 거야. 내가 x2에 대한 함수값이 1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얘를. 그냥 임의로 보는 거야, 임의로. 얘를 내가 1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반대편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2, 5가 있을 수밖에 없죠. 곱했을 때 같으려면. 맞니? 맞니? 그리고 어딘가엔 지금 4와 2, 5는 썼으니까 1이 어딘가엔 들어가야 돼, 지금. 어딘가엔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4를 써. 4를 써?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1, 4가 들어가야죠. 곱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일단 얘랑 얘는 똑같고 여길 내가 4를 쓰면 1, 4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니? 맞니? 반대로 또 해볼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을 써.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1이 될 수밖에 없지. 같아야 되니까. 근데 그럼 4를 안 쓰죠? 그럼 뭐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뭐여야 돼? 얘는 무조건 뭐여야 되고 4여야 되고 얘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1, 4여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중에 뭘 찾으라는 거야?
이 5개 중에 하나 골랐잖아. 근데 그 중에 뭐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4가 겹치는 경우 찾으라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리고 그 4가 겹치는 경우를 쟤네에 맞게 넣어줘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됐어? 다시 봐봐. 1, 2, 4, 5, 10을 하나씩은 무조건 고를 거고 중복이 하나 더 있을 거니까 5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야. 근데 지금 쟤를 만족하려면 중복이 무조건 누구여야 돼? 4여야 돼. 맞지? 중복이 무조건 4여야만 쟤가 성립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뭐만 보겠다? 1, 2, 4, 4, 5, 10을 고른 이 한 가지 경우만 보겠다 라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에 맞게 넣으면 되죠. 넣어주면 되죠. 그럼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4, 2, 5가 2, 4, 5라고 쓸까요? 2, 4, 5가 한 쌍인 거고 방금 봤듯이 또 1, 4, 10이 한 쌍이 돼야 되는 거지. 맞니? 맞니? 그러면 얘네 세 개를 왼쪽으로 보내느냐 얘네 세 개를 오른쪽으로 보내느냐.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 골랐어. 그럼 내가 얘네 세 개를 왼쪽으로 보낼 거야. 그럼 몇 팩? 3팩. 얘네 세 개를 오른쪽으로 보낼 거야? 3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인 경우를 저런 식으로 직접 셀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43번이랑 344번은 일단 343번은 쉬워요. 뭔 소리냐면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저런 도형이 있대. 근데 내가 임의의 두 점을 고를 건데 그게 같은 모서리에 없었으면 좋겠대. 즉 다른 모서리에 있었으면 좋겠대. 다른 모서리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점을 골랐어. 그러면 요 4개의 점은 안 골랐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지. 맞지? 그럼 뭐를 고르겠어? 이렇게 4개를 고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세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어차피 지금 점이 총 9개거든. 그러면 전체는 9C 2분의가 될 거고, 보면 A라는 점을 내가 택했을 때 요 4개는 안 돼. 왜? A에 모이는 모서리가 4개거든. 그런 게 또 뭐가 있어? B도 4개고 C도 4개고 D도 4개고 E도 4개야. 맞아? 그러니까 각각의 개수들이 전부 다 어떨 거야? 똑같을 거야. 모서리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F, I, G, H는 몇 개씩이야? 모이는 모서리가 3개씩이지. 그럼 얘네들이 한 쌍이다 라고 보고 그냥 하나씩 구한 다음에 곱해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A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총 4가지지. 맞죠? A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총 4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점이 몇 개야? 5개야. 그러니까 몇 개? 20개. 맞죠? 그러면 내가 F를 골랐다고 쳐볼게. F를 골랐으면 얘 안 되고 얘 안 되니까 점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개야? 4개니까 20개. 이렇게 하면 어딘가에서 틀렸지 지금. 뭐가 틀렸어?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뭐가 틀린 거야? 응? 지금 중복이 포함되어 있지. A를 기준으로 하고 F를 고른 거랑 F를 기준으로 하고 A를 고른 게 들어가 있죠, 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를 몇으로? 2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한 가지 경우로 지금 2개씩 다 센 거니까. 됐나요? 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직접 세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세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크게 뭐 엄청나게 복잡한 게 아니어서 그냥 직접 세셔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344번인데 344번도 직접 세면 돼. 뭔 소리냐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 3개를 고를 거야. 그때
연속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일 확률이니까 없는 거 빼면 되지. 즉, 세 자연수를 뽑았는데 그 세 자연수가 전부 다 이웃하지 않으면 좋겠지. 맞나요? 근데 세 자연수가 전부 다 이웃하지 않으면 돼. 그걸 빼면 된다고,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 전체는 7C3일 거고, 여기서 빼는 거야. 뭐를? 세 개가 전부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근데 그게 세봤자 몇 개 안 돼. 세봤자. 1로 시작하는 걸로 뭐 있어? 1, 3, 5부터 6, 7까지. 맞죠? 또 1, 4, 6, 7. 1, 5, 7. 끝. 이게 1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2로 시작하는 것. 2, 4, 6, 7. 2, 5, 7. 끝. 또 3, 5, 7 해서 끝이야. 사실 그냥 세면 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근데 만약에 제가 1부터 7까지가 아니라 더 커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요 문제만 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해드리는 건 제가 숫자가 커졌을 때에 대비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면, 봐봐. 내가 세 수를 고를 건데 그 세 수를 크기순으로 A, B, C라고 해볼게. 크기순으로 A, B, C야. 내가 세 수를 골랐어. 그러면 A, B, C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B가 A보다 최소한 몇이 크면 돼? 이웃한다라는 게 뭐야? B가 A보다 1이 큰 거죠. 크기순이니까 지금. 그러면 이웃하지 않으려면 B가 A보다 몇이 크면 돼? 2가 크면 되지. 즉 B가 뭐보다?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이웃할 수 없죠. 이 이상 차이가 나니까. 마찬가지로 C와 B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C가 뭐보다? B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맞니? 그럼 내가 이 두 범위를 합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양변에다 2를 이렇게 더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 A 플러스 4보다 B 플러스 2가 크거나 같고 C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C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지금 상황에서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맞니? A는 최소 몇이야? A가 최소 1이지. 그럼 얘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겠어? 5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1에다가 4를 더한 거니까. 그럼 요 세 개의 숫자는 뭐와 뭐 사이? 5, 6, 7 중에 하나. 근데 중복을 허용하고 크기순이지. 그러니까 뭐야?